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6일 오전 11시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년 전에 쓴 책이 제목이 공정한 경쟁입니다. 이걸 구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이준석 대표의 브랜드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은 사실은 보수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공정한 경쟁의 원칙에 따른 발언, 정책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들어보면 상당히 일반 사람들의 통념과는 다른 도전적이고 때로는 신선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당 대표 출마 선언문에서 청년, 호남, 여성에 대한 할당제는 특혜죠. 특혜를 거부한다고 선언한 것 등이 그런 예입니다. 문제는 그게 현실 정치에서 정책화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별도의 문제입니다. 개인 이준석의 생각과 당대표 이준석의 정책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홀가분한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이게 2년 전에 썼으니까 2019년, 그러니까 작년 4.15 총선을 준비하면서 쓴 책이군요. 그 중에서 제일 제가 먼저 제목을 찾아보고 읽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행보. 이 공정한 경쟁은 알겠는데 이준석 대표가 핵 문제, 북한 문제,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아마 별로 알려져 있지도 않고 보도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을 읽고 제가 제일 놀랐습니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문자답하는 형식으로 책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행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보 진영에서는 한반도의 비핵화, 나아가 평화 혹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보 진영의 태도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지금이 기회가 아니라면은 남북한은 영원히 이런 고착 상태로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준석 씨의, 당신은 대표가 아닙니다. 이준석 씨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저는 통일의 방법이 체제 우위를 통한 흡수 통일 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 싶어요. 조금 극단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는 통일 교육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통일 교육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북한과 통일을 했을 때 북한에서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있겠는가? 저는 북한에서 우리가 재활용할 만한 게 없다고 봐요. 북한의 의식체계나 사법체계 등을 받아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북한을 어떻게 우리 체제에 편입시킬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해야죠. 동서독이 합쳐졌을 때 동독적 가치가 살아남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흡수통일의 경우 남한 중심으로 되고 북한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북한의 인적 자원 중에서 남한에 흡수시킬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결국 흡수통일이란 북한 체제를 지우는 것이고 우리가 북한과 타협할 일은 없다고 보는 거죠. 이게 결론입니다. 흡수통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것은 체제를 흡수하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느냐? 없다. 북한 체제를 지워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중간한 게 없다. 뭐 공존도 없다. 한 체제의 선택이다. 사회주의 체제냐 자유민주 체제냐를 선택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현역 정치인은 아마 드물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상대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니까 이준석 현재 당대표는 대표되기 전에 쓴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 정권은 통일을 생각하지 않고 상호 공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통일의 방식은 우리가 북한을 수용하는 것밖에 없다고 봐요. 현 정권은
북한의 경제를 살리고 그들의 경제 발전을 도와 결국에는 서로 상생하자는 겁니다. 현 상태에서 상생하자는 이야기는 김정은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해 주자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영구 분단 상태로 가자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저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고 우리가 그 북한을 접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흡수 통일을 하자는 주장은 전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점은 분명히 밝혀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독은 동독과 물리적인 충돌 없이 흡수했습니다.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자, 이제 여기서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제 통일관이 확실해졌습니다. 흡수 통일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일할 때 전쟁 안 했거든요.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좌익들은 서독, 동독 통일 이후에 부작용이 많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아니, 통일 과정에서는 수십만, 수백만이 죽는 게 역사의 법칙인데 한 사람도 안 죽은 통일이면 최고의 통일 아닙니까? 그 뒤에 일어났던 부작용은 서독의 어마어마한 경제력으로 거의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데도 부작용을 강조해가지고 흡수 통일은 나쁘다는 이 잘못된 개념을 국민들에게 딱 심어 놓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저쪽에서 그러면 흡수 통일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되물어요, 좌익들이. 그러면은 이념 무장이 안 된 사람은 아, 그게 아니고 흡수 통일을 하자는 게 아니고 대화를 통해서 뭐 이렇게 하면 벌써 진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흡수 통일이다 이래버립니다. 아니, 흡수 통일이 왜 나쁘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흡수 통일밖에 다른 길이 없지 않냐? 그런데 흡수 통일은 뭐냐? 전쟁을 하지 않고 피 흘리지 않는 흡수 통일이다. 이게 바로 정확한 헌법 4조에 적힌 통일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했다는 말은 여기 이준석 대표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한 대로 북한 체제를 없애버리고 자유민주 체제로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입니다. 두 번째, 평화적 통일을 해야 된다는 말은 그 목표를 추진하더라도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을 해서 통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줄이면 평화적 자유통일입니다. 요 평화적 자유통일을 또 네 글자로 줄이면은 흡수통일이 되는 거죠. 흡수통일. 바로 이준석 씨의 통일과는 흡수통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헌법에 맞는 통일이죠. 평화적 자유통일입니다. 이걸 저 다른 말로 바꾸면은 흡수통일 이퀄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을 최고의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런데 그 대한민국 영토는 제3조 한반도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그럼 아직도 미완의 상태다. 북한이 불법단체에 의해서 점거되고 있다. 그래서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명령한 것이니까 1조, 3조, 4조를 한마디로 해석하면은 북한 노동당 정권을 평화적으로 치우고 흡수통일하여 자유통일하여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대명제를 실천해야 한다는 명령을 국민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충실한 36살 당대표가 등장했다. 이게 2030 세대의 정치 세력화와 맞물린다면은 우리의 미래는 밝고 그것은 자유통일로 갈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